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참여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하나 서서히 조금씩 수습이 되고 있는데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쟁을 키우려고 하다가 정쟁을 하지 말자,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드디어 지금 이걸 이대로 넘길 수 없다. 이재명 선수가 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건 인재가 아니고 재난이고 참사다 하고만 떠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금 찾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다 넘기고 있고 경찰들은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장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입니다.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지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 문재인마저도 양산에 있는 저 무능한 문재인마저도 횃불, 다른 사람 촛불 때 이 문재인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요 광화문 광장에 미친 듯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참사고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고 이건 모든 박근혜의 책임이다. 박근혜 7시간을 밝히라 하고 막. 아니 대통령이 참사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대통령이 모든 걸 지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랄 발광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 그 조문 가갖고 그다음 뭐 쓴지 압니까? 고맙다 했어요. 고맙다고.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까? 죽은 아이들에게 뭘 고맙다고. 문재인의 정신감정도 해봐야 되고 문재인의 가족 수사도 문재인은 아직 검증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았으면 5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가 5월 10일 날 이제 5개월 됐어, 5개월.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지금 경찰들의 대응 매뉴얼과 대응 방법과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아직까지 경찰의 중추, 기반의 여러 곳에, 뭐 공공기관의 여러 곳에 문재인 사람들 다 박혀 있어요. 문재인 사람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핑계를 탓을 하려면 다 나가야 돼요. 나가고 윤석열 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네 방식으로 한번 해봐 하고 다 빠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가고 앉아갖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으면서 참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걸 일어났을 때 이걸 정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자들로 보여요. 왜? 이런 걸 갖고 참사를 정쟁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뭔가 업무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김어준이 봐요.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해 가면서 어떻게 유언비어로 국민을 선동할 수 있는가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자가 김어준이 아닙니까? 김어준 같은 자도 유언비어 생산자 유포자로 저거는 감옥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벅머리 하고 포스팅 길러갖고 자신이 마냥 이 사회에 정의의 사도인 양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 하나 정리 못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문재인의 5년 동안 너는 뭘 했냐? 민주당 뭐 했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는 문재인의 5년 동안 진짜 우리 김문수 지사가 지옥 같았다고. 지옥 같은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일반 민간 시민이 압수수색을 4번 당하고 재판받고 오늘 아침 말하고 싶은 건 문재인 5년 동안에 제가 지하철 9호선을 탑니다. 지하철이 아니고 지옥철입니다. 지옥철. 그 좁은 지하철 열차 한 칸에 사람이 타는데 그 압사 직전까지 탑니다. 빡빡합니다. 단 하루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비명소리 나오고 막 싸우고 그럽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싸울까? 그래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인지라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왜? 너무 빡빡하니까. 지하철 하나, 9호선 하나 보내면은 다음 기차를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거의.
출근 시간 10분은 진짜 소중해요. 그런 지하철을 타야 되니까 얼마나 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9호선 지하철은 지금도 문재인이가 통치할 때도 지옥철이었고 지금도 지옥철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다니는 버스들도 놓치면은 거의 기본이 10분, 20분 지각이니까 무조건 타야 돼요. 광역버스 빡빡하게 타고 오면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사고 납니다. 우리는 그런 안전사고 불감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고 전 시민들이 경찰 탓하고 있습니다. 경찰 112 상황실에 지금 압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막 부드립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경찰관 오늘 아침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 여러분 다칩니다. 피하세요. 이래 가세요. 그 경찰이 목 놓아 그 외치는데 단 한 사람도 그 경찰의 말에 귀를 안 듣습니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여러분 피하세요 하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너는 씹으려라. 네가 뭔데? 바로 경찰관들의 권위를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민주노총 아닙니까? 법을 지키세요. 법을 준수하세요. 그런 경찰관들을 기사대기 때리고 폭력 행사한 자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민주노총 아닙니까? 경찰관 폭행하고 처벌받았습니까? 안 받잖아요. 경찰버스 공공기물 다 파손시킨 자, 이 백남기 당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경찰에 차에다 로프 걸어놓고 땡기고 하다가 백남기 죽은 거 아닙니까? 물대포는 무슨 물대포입니까? 그러고 올라타갖고 사람 하나 죽게 만들고 그 죽음의 시신을 갖고 또 구판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위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정치발 위기입니다. 정치발. 여의도발 위기입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 민주당 있는 국회의원 인간, 국민의당 인간, 이런 인간들이 정치하는 이상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의도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치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인간, 사질도 안 되는 인간들. 그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 일어났다고 전국에 분양하고 여기 강화문에다가 뭐 세월호 참빛인가 해갖고 뭘 막사를 짓고 오만 쇼를 다 하고 안전사고 대책 바뀐 게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거. 뭐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들 대통령하고 권력 행사하고 그 외에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또 이태원 참사를 갖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권력의 삼축이 서로 견제와 감시 또 때로는 협업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입법부를 견제할 도구가 없고 시스템이 없어요. 입법이 지금 완전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마리가 다 독재자라 이 말입니다. 독재자에게 합리적인 이성과 합리적 방안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왜? 독재자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그 17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완전한 독재자. 독재의 단맛을 착 빨기 시작하면은 이 마약 먹는 거, 뽕 먹는 것보다 더 지독한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투쟁해서 그 독재의 환각에 뽕을 먹으니까 국민의힘당도 같이 처먹고 있는 겁니다. 같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한 대한민국의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 제2의 이태원 참사, 제3의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경찰의 말을 안 듣고 국민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질서 왜 안 지키는지 압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질서를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윗물이 썩어 자빠졌는데 국민들이 아이들이 나르겠습니까? 인물이 이미 썩어 있는데. 그래서 제2, 제3의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윗물 정화 운동을 해야 돼요. 윗물 정화. 윗물들이 질서를 더 지키고 문재인은 5년 동안 봤잖아요. 법무부 차관 내정된 자가 시기사 막 패고해갖고 경찰하고 짬짬해갖고 또 그걸 풀어주고 안 됩니다. 이래갖고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지위가 높은 자일수록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왕조 시대로, 전제주의 시대로. 그래서 민주당이 다 저 김일성 3대 세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일성이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 민주당도 지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찬 광기의 집단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불쌍해.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에 살면서 저렇게 저질적인 정치 집단이 우리를, 나라를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이 바로 저 정치 광기 집단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아무리 많이 출동해도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그 생명을 구하기는 힘들었답니다. 빨리 우리 사회가 질서의식,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길거리 걸어가면서 그것도 하나 못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 지하철 안에도 보면은, 길거리도 보면은, 아니,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류해서 가게끔 다 해놨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이에요. 유치원 가면 애들 질서교육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글자 교육부터 가르치라고. 아니, 기본이 안 됐는데, 사회생활 할 기본이 안 됐는데 글자가 더 배우면 뭐합니까?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죽어버리는데. 질서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요. 이 사회는 사람과 사람 간에 얽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인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 내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합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서로가 쌍방의 약속을 지켜야 평화와 약속을 지켜야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게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걸 안 지키면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 막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 질서를 지키는 국민, 질서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것부터 지키는 국민이 돼야 되고, 지금 참사가 일어나서 이 아픔이 있는 와중에도 질서 안 지킵니다. 지하철 여기도 충돌하고 아침부터 우측 통행도 안 하고 지멋대로. 교육부터 해야 된다. 교육부터. 예, 오늘은 절대로 이런 사건을 갖고 정치인들이 남 탓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 윤석열 정부 탓을 해서 뭔가 구멍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 5년 동안 뭐 했냐? 내가 물어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아이들 문재인이가 고맙다 했는 것처럼 이용만 해쳐먹었어요. 그리고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정치하는 놈들 자꾸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 이념에 물들어 있는 시민단체들, 이번 주 애도 기간 동안에 집회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뭐 촛불 행동은 추모 집회를 한답니다. 미친 것들 아닙니까? 집회 진짜 미친 것들인가? 어떻게든 간에 힘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 보겠다, 정권을 무너뜨려 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문재인도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5년 동안에 진짜 문재인이가 이태원 참사 나온 걸 보면 제가 생각해요. 문재인이는 진짜 자질 없는 인간이었다. 이런 안전 매뉴얼 같은 것도 다 5년 동안 만들어놨으면 이태원 참사 안 일어났습니다. 뭘 했습니까, 문재인이? 아무것도 없어. 경찰에게 그런 매뉴얼이 있었더라면은 뭔가 경찰도 대응 방안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정쟁만 해줄까? 검수완박이고 지랄이고 오만 정쟁만 하고 경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만 해쳐먹고.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하고 문재인은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민주당에 미쳐있는 것들도 좀 제정신. 그래서 2년 후에 총선 있을 때는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은 싹 물갈이를 다 해야 돼요. 여야 할 것 없이 물갈이해서 정신이 온전한 자들만, 국민과 눈높이 맞춰 소통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국회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물갈이해서 다 집으로 보내야 돼요. 저런 자들 믿고 나라 맡겨놨다가 진짜 나라 거들내겠어요. 예, 93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한가키님 또 밤을 새우고 아군 스파이가 또 밤을 새우면서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화제 와서 또 언제나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스패너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제 한 60일 정도 남으면 이제 1000일인데, 하여튼 뭐 저 소망사항은 일단 1000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이 일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 되는 거예요. 70주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70주년. 우리는 70년간 한미동맹 덕분으로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뜻 있는 분들 좀 오셔갖고 70년 되는 한미동맹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소는 좁고 하지만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성스러운 곳이다. 여기는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이 장소를 접으면은 붉은 옷을 입은 저 민중민주당
조선노동당 남한 지부 같아요. 애들 행동하는 게 다 북한 소년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북한 간첩이 와서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행동하는 애들이 여기 딱 이제 진을 치고 미국 대사관 담 타 넘고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대사관 담 타 넘었던 애들 다 고발했더니 그때 경찰들이 그랬습니다. 담 타 넘는 걸 왜 안 잡았냐 하니까 다칠까봐 안 잡았다. 야,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비록 다친다 할지라도 제지하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찰의 임무인데 다칠까봐. 하여튼 한미동맹 70주년에 높은 자들이 폼만 갖고 떠들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한미동맹 70년을 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노고를 기리고 한미동맹 70년을 이어온 양국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70주년이 되고 우리 초서도 70주년이 되는 그때 뭔가 의미 있는 초서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